요게 좀 그 주사를 선택할 때 뭐 의사들마다 뭐 스타일도 좀 있을 거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요통이 있을 때는 경막의 차단술을 주로 하고요. 그 다음에 방사통, 다리가 저릴 때는 추간공 주사를 이제 주로 두 가지 주사를 좀 많이 합니다. 특히 이 추간공 주사, 신경근 차단술이라고 부르는 요 주사 같은 경우는 주사를 맞을 때 요 신경절이거든요. 신경절이랑 신경이 이제 자극을 되면은 다리가 좀 찌릿한 느낌이 이제 올 수가 있는데 그 찌릿한 느낌이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게 자극을 안 하고 그 느낌이 안 오게 이제 주사를 놓는데요. 근데 또 많은 환자분들은 그 찌릿한 느낌이 와야지 제대로 좀 맞았다고 좀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신데 사실은 약이 들어가는 거는 같거든요.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그 느낌이 꼭 오지 않더라도 약효는 같다. 저는 그 느낌이 안 오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. 그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기가 저희 병원 주사실이고요. 지금 하는 주사가 신경근 차단술입니다. 여기 보는 기계가 실시간 엑스레이 찍는 시암이라는 기계입니다. 이거 보면서 실시간으로 주사 위치라든지 상태를 보면서 주사를 놓게 됩니다. 소독하는데 좀 차갑습니다. 왼쪽 맞으시죠? 네. 한 번만 따끔합니다. 왼쪽 엉치 다리 정기호흡 말씀하세요. 좋습니다. 네, 좋아요. 이 주사는 추간공 주사라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신경관에다가 신경이 나가는 구멍에다가 한쪽으로 맞는 주사입니다. 자, 실시간 엑스레이 보면서 위치를 잡아서 자, 한 번만 따끔하겠습니다. 이렇게 보면 이제 조영제가 신경관 따라서 이렇게 좀 퍼지는 거를 잘 들어간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 약물이 들어있는 칵테일 주사를 체크하게 됩니다. 이게 대답하기 좀 힘든 질문인데요. 왜냐하면 통증에 대한 감수성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. 똑같은 주사를 하더라도 어떤 분은 하나도 안 아팠어요. 맞는지도 몰랐어요.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좀 생각보다 아팠다. 안 아프다고 그랬는데 왜 사기치냐?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대답이 좀 힘든데 그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추간공 주사 같은 경우는 좀 찌릿한 느낌이 있어서 좀 아플 수 있고요. 나머지 주사는 그래도 그렇게 생각보다는 아프지 않다.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는 생각보다는 좀 맞을만하다. 생각보다 안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. 이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신경주사의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사실 뭐 모든 치료는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신경주사가 부작용이 그렇게 많은 치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도 몇 가지 아셔야 될 부작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주사 자체는 아무래도 바늘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주사 부위에 피가 고인다든지 신경에 피가 고이면 혈종이 되거든요. 그리고 염증이 감염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. 근데 상당히 사실 드뭅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말씀드리면 신경주사를 이제 거의 한 10만 번 이상 주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뭐 감염된 경우는 한 번도 보지 못했고요. 혈종이 고여가지고 혈종이 진단된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. 그 정도로 좀 신경을 써서 감염 관리를 하고 주사를 놓으면은 이렇게 흔하게 생기는 부작용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경막외 주사 같은 경우는 주사를 맞았을 때 그 척수를 싸고 있는 막, 경막이라고 그러는데 그 막이 이제 주사바늘로 뚫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면 뭐 결국 아물긴 하겠지만 아무는 과정에서 내척수액이 좀 몇 방울씩 나올 수가 있는데요. 내척수액은 이제 뇌까지 연결되어 있는 뇌랑 척수를 보호하는 물주머니라고 볼 수 있는데
그게 거기서 척수액이 좀 새게 되면은 두통, 어지럼 이런 증상이 좀 유발될 수 있습니다. 경막의 주사가 사실은 좀 주사 놓을 때 더 신경이 쓰이는 주사인데 대부분 요 증상은 오래 가지는 않고 또 이제 증상이 있더라도 자기 피를 넣어주는 이제 경막에 패치를 대면은 대부분 바로 좋아지기 때문에 뭐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고요. 그리고 비율은 전체적으로 1% 안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약제에 대한 부작용을 말씀드리면 뭐 가끔 알러지 반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. 알러지는 사실 스테로이드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고 아까 사용했던 같이 사용하는 유착박리제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. 스테로이드는 오히려 알러지를 좀 가라앉히는 약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주사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때 용량을 뭐 상당히 사실 줄여서 사용하거든요. 그리고 횟수 제한을 둡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일주일이나 2주 간격으로 3회 정도 이제 주사를 하는데 이렇게 횟수 제한을 잘 지키면은 부작용은 뭐 아주 낮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스테로이드를 너무 이렇게 장기간 사용했을 때는 여러 가지 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스테로이드는 면역 억제제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을 약화시킨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근육이나 인대를 좀 약화시킨다든지 체중 증가, 골다공증, 너무 자주 쓰는 경우에 쿠싱 증후군이라고 하는 심각한 질환까지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횟수를 잘 지키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고요. 다만 척추주사 같은 경우는 보통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렇게 스테로이드 쓰는 주사를 제한을 두고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병원에 가시는 거는 이제 상관이 없는데 여러 군데 병원을 돌아다니시게 되면은 같은 비슷한 주사를 또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. 단기적으로 사용했을 때도 좀 부작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. 대표적으로 좀 얼굴이 좀 빨개진다든지 열감이 있다든지 발적 이런 증상을 생기도 하고 피부에 여드름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나는 경우도 있고요.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혈당을 일시적으로 좀 올립니다.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며칠 정도 좀 올라가는데 이걸 좀 감안을 좀 해서 주사를 좀 맞아야 되겠고요. 그리고 또 가행기 여성 같은 경우는 이 스테로이드를 용량이 적더라도 영향을 좀 받는 경우가 있는데 생리불순 같은 게 오는 경우가 좀 드물게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5%, 10% 정도가 주사 후에 생리불순을 겪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신경주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사실 저도 가끔 이제 주사를 맞고요. 제 가족이라든지 제 지인들,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도 아플 때 제일 먼저 하는 치료가 이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. 그만큼 좀 안전하고 부작용도 좀 적고 치료 효과도 좋은 치료라고 볼 수 있어서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좀 심한 증상이 있을 때는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